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일부 바람에 구름 가득. 둘째 날 하이에나의 사바이 뒤. 후반부. 사원은 시설에 비해 제법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된 제법 커다란 중앙 법당과 그 옆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요사체의 주지스님으로 보이는 노스님 한 분과 올망졸망 동자승 5명이 기거하는 툇마루를 사이에 둔 방 2개가 전부였다. 덩그러니 앉아있는 커다란 불상만 없다면 사원이라기보다는 여느 한적한 시골 농장에 더 가까워 보였다. 어쨌든 요사체가 있음을 타켓으로 확인, 비집고 들어가 보기로 하고 접근을 시도했다. 의외로 라오스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인 내가. 신기하기만 한 주지스님과 동자승들은, 특히 동자승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임에는 틀림없었기에 들락날락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눈치들이었다. 일단은 주지스님께 깍듯이 인사를 드리면서 우선 지나가는 여행자 티를 조금 내야 할 것 같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내 딴에는 궁금증도 달랠 겸 거절을 못하게 친근감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었는데 다행히 우려와는 달리 툇마루에서의 하룻밤은 쾌히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그것도 단순하지만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먼저 여권 등의 외부인 확인을 거쳐 마을 이장에게 신고를 해서 실질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마을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는 이것저것 체크를 하고는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떠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나로선 상황에 반론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는 무조건 오케이 하고는 툇마루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혹시 먹을 것이 없는지 슬며시 애둘러 눈치를 보면서 물어보니 보기 좋게 라오스의 불교적 특성은 해가 지고 나면 음료수를 제외한 어떤 음식물의 섭취도 금하기에 일찌감치 잠들을 청하고 다음날 새벽 3시경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해가 뜨고 나서야 음식물 섭취를 하게 된다는 문화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 뭐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먹다 남은 누룽지라도 있겠지? 싶었던 간절한 희망사항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저 앞으로 잘 숙지해야 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어제와 오늘 허기진 뱃속의 가엾는 속삭임은 얼마 전 라면으로 라도 때웠음을 다행이었다고 뿌리치고 그저 사원 요사체 마루 위에 라도 감지덕지하고 입은 옷 위에 추리닝을 덧입고는 담요 한 장으로 완전 무장한 채 온몸을 마룻장에 내던져서 애처로운 하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경계의 눈빛으로 방문 사이로 삐쭉 고개만 내밀고 쳐다만 보고 있었던 사원의 올망졸망 꼬마 스님들이 낯선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을 잔뜩 담아서 기대의 눈길이 따갑게 다가서고 있었다. 당연 숙박비를 대신하기 위해선 잠시 응대가 불가피했지만 당장 춥고 배고프다는 생각밖에는 모든 것이 귀찮기만 했기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한쪽 편으로 돌아 누워 눕자마자 잠자는 척으로 우선 피곤을 달랠 수밖에는 없었음이었다. 그리고 보니 어제 오늘의 기억조차 희미했는데 오직 열심히 걸었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래도 단 한 가지 길에서 간간히 마주친 낯설은 시선들이 누가 먼저라고 하지 않아도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하며 상냥한 미소까지 던지며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괜찮았다 싶기도 하면서 나는 그렇게 라오스 사람들의 경계심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음을 감지하는 정도였고 도무지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아직 어리둥절 갈 길은 멀기만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 지금으로선 그저 너무도 강렬한 피곤함에 좀 더 많은 행운이 필요하다는 것만이 절실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평소 걷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했어도 오랜만에 이틀간이나 계속된 걸음 여파가 작지는 않은 듯 싶을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우기의 끝자락이 남아있어선 밤이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역시 지금 그 비가 내리고 있었고
막상 이제서야 이런 산골에서 사원의 처마 및 툇마루라도 얻을 수 있었음은 부처님의 자비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저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었는데, 잠시 후 기다렸다는 듯이 빗방울들은 요사채 양철지붕 위를 사정없이 두들기며 떨어져 흘러내리기 시작. 곧 지붕이 뚫려 나갈 기세였다. 그래도 내 입장에선 하루를 무사히 마친 다행감에 요사채가 보내는 응원의 환호성이냥 들려왔다. 그러나 환호성도 잠시 지친 몸의 발밑에서 파고들면서 몰려드는 차가움들이 급기야 꼬박 깊어가는 이 한밤을 뒤척이게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젠 어서 빨리 날이 밝아 떠날 수 있기만을 기다리며 투덜투덜 불평까지 하고 있었다.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도 10분도 못 버티는 변덕이란 간사한 놈과 함께 살고 있었음에 조금은 민망했는데, 그러나 지친 몸에 춥고 배고픈데 빗소리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논하겠냐?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그저 금강산도 식후경 후라고 했듯이 어서 빨리 아침이 되어 어디든지 찾아가서 허기를 달랠 궁리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벌써 기와집을 10채는 넘게 지었다. 부수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잠시라도 모든 것을 잊고 눈이라도 붙이고 싶었음이 간절해지면서 잠을 잘 수 있다면 아침까지 그렇게 긴 밤은 아니다 싶어 이제 내일을 위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까지 불러내어 애걸하면서 어떻게든 잠시라도 잠을 자려 별짓을 다 해보지만 얄궂기만 한 저놈의 빗소리리는 왜 그리도 요란한지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 같이 갈수록 태산으로 더욱 소프라노가 되어 온통 머릿속을 휘젓고 파고드는데, 이젠 얄미움을 넘어 너무나 야속하기만 했던 것이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따로 없는 밤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